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암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식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도 치병하실 때 식초를 종종 드시곤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시아버님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한 잔씩은 꼭 희석해서 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사실 암환우님들에게 일상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달라집니다. 화학치료의 부작용, 또 혈당 관리의 압박,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염증과의 싸움. 그래서 여러 가지 요법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데요. 이 한 스푼의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양념이 아닌데요. 수백 년 전 동의보감부터 현대 의학 연구까지 자연 해독제로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염증 케어, 혈당의 안정화, 또 독소 배출이라는 이 3대 핵심 작용인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와 전통 제조법의 지혜를 결합해서 식초가 왜 암 보조요법으로 각광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초의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속 청소부 역할의 초산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강력한 살균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202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실험에서 초산은 간에 축적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약 48%가량 중화시켰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또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그리고 염분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전통식품 제조기능 보유자인 구관모 소장님은 저서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초산은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합성의 기초 재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부터 갱년기 여성 증상 완화까지 식초는 몸의 균형을 잡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장과 간의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는 장내 미생물과 장 점막에서 생성된 물질이 간으로 이동해서 간의 해독 기능과 면역 기능, 또 대사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식초를 기반으로 한 안주를 먹었을 때 알코올 분해 요소가 30% 증가한다는 서울대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술은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요. 네, 여튼 이는 간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암세포 또한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번외로 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장이 건강하면 간도 원활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내 균형이 깨지면 간에 염증 독소가 축적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장-간축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의 에너지 고리 끊기입니다. 암세포는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당분 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암세포의 에너지 고리라고 불리는데 암이 몸속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노벨상 수상자 한스 아돌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100mg, 약 2스푼의 식초를 섭취할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의 수명이 10년, 여성의 수명이 12년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암세포의 당분대사 경로를 방해해서 암세포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암의 경우 식초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항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암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병행되어야겠지만 식초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구관모 소장님은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식초의 약 90%는 합성 식초라고 합니다. 합성 식초는 빙초산에 인공향료와 감미료를 첨가해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 단 3일 만에 제조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일부 제품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1년에서 2년 동안 천천히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60여 종류의 유기산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면서 이런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누님들은 실제로 어떻게 식초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하루에 2스푼, 약 30ml의 식초를 물 200ml 정도에 희석해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침 공복 섭취보다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게 이 위장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화학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얼음 조각에 희석한 식초로 입안을 헹구면 구강 궤양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아마씨유에 식초 드레싱을 추가해서 섭취하면 염증 지표인 IL6의 수치가 약 35%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간암 환자의 경우 아침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식초를 함께 넣어서 섭취하면 간 해독 효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양배추즙에 사과식초 1스푼을 섞어 섭취하면 위 점막의 재생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식초 섭취 후에 치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하는 게 좋고 물로 입안을 헹궈 주셔야 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꿀 반 스푼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저혈당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당을 섭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장질환이 있는 환우님은 칼륨 함량이 낮은 석류식초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에 이 식초를 이용해서 암 환자도 아닌 사람이 본인이 암이 완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 사기꾼 벨 깁슨 넷플릭스 실화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또한 그런 부당한 행위를 알고 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과 허위를 가리는 눈입니다. 이번 내용의 주제는 결코 식초가 암을 치료한다는 마법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부터 2025년 최신 논문까지 과학적인 근거로 보조요법의 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식초 한 방울이 암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치료 과정에서 무너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전한 지혜를 오늘날 과학이 재발견했듯이 우리의 몸 역시 작은 습관에 누적에 반응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물 한 잔에 식초 타는 것, 그리고 김치찌개에 한 스푼 추가하는 것, 이런 미세한 변화가 쌓여서 치료 효과를 견고히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겠죠.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선택에는 증거와 절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초가 가진 가능성을 존중을 하되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건 위험하겠죠. 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식초 한 방울이 아니라 그 한 방울을 선택한 현명함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